안녕하세요. 이번엔 좀 낯선 용어들부터 던지고 시작할게요. 하네스 엔지니어링, 루프 엔지니어링,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래프 엔지니어링까지 처음 들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용어들은 나온 지 몇 달도 안 됐거든요. 심지어 하네스 엔지니어링조차도요. 근데 이거가 재밌는 게 AI로 코드를 짜고 에이전트를 돌려보신 분이라면은 이미 몸으론 다 느끼고 계셨을 이야기예요. 이름이 없었는데 그 이름이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용어들이 어디서 왔고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뭘 챙겨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요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왜 이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는지 확실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먼저 왜 하필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최근 몇 주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6월 초에 이제 트위터에 코딩 에이전트한테 프롬프트를 그만 넣고 루프를 설계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트윗이 불과 며칠 만에 200만 뷰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추세가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개발자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달 반쯤 지난 7월 중순, 그러니까 뭐 한 1, 2주 됐죠. 같은 사람이 또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우리 아직도 루프 얘기 중인가요? 아니면 이제 그래프로 넘어갔나요? 하면서 이제 그래프로 화두가 넘어갔고 이번에는 몇 시간 만에 몇십만 뷰를 넘기면서 다음 논쟁에 불을 붙였어요. 그 사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말은 이미 좀 더 자리를 잡아서 몇몇 기업에서는 아예 정식 직무 이름으로도 쓰기 시작했어요. 실제 업무에서도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까지 쓰였고요. 불과 몇 달 만에. 근데 이미 제일 앞에서 트렌드에서는 루프 엔지니어링을 지나서 그래프 엔지니어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던 건 스탠퍼드 쪽 연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완전히 같은 모델을 쓰더라도 그 주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최대 6배까지 난다는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아니라 주변 설계가 실력을 가른다는 거죠. 네, 모델을 둘러싼 설계요. 그게 하네스였죠.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 뼈대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을 5단계로 나눠서 볼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하네스 엔지니어링, 루프 엔지니어링, 마지막으로는 그래프 엔지니어링까지. 여기서 우리가 다 어디서 본 내용들이죠. 결국에는 하나의 큰 축 안에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 혹은 다른 면에서 보는 어떤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5단계는 앞 단계를 없애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 위에 하나씩 쌓이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프 엔지니어링을 하는 팀도 여전히 좋은 프롬프트가 필요하고 당연하게도 좋은 컨텍스트가 필요하거든요. 하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5개의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한 질문이 하나의 니즈가 거대한 니즈가 점점 정교해지면서 AI의 효율과 AI 성능을 높이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실무에 어떻게 잘 쓸지 그런 과정이 정교해져 가는 거를 네,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그 질문이 왜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갈게요. 첫 단계는 다들 익숙하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이 시기의 질문은 단순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모델이 내 의도를 정확히 알아들을까? 역할을 부여하고 예시를 몇 개 보여주고 생각의 흐름을 단계별로 풀어서 쓰게 만드는 기법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에 나온 것들이죠. 근데 여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프롬프트를 아무리 정교하게 써도 모델이 애초에 볼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면 답은 늘 어딘가 어긋났었거든요. 내 코드베이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질문을 던져봤자 좋은 답이 나오기 힘든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모델한테 아예 뭘 보여줄지부터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등장한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었어요. 모델 자체가 점점 똑똑해지니까 이제 병목이 프롬프트,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컨텍스트, 어떤 정보를 넣어주느냐로 옮겨갔던 거죠. 관련 파일은 뭘 골라 넣을지, 프로젝트 규칙은 어디까지 담을지, 아키텍처상 지켜야 할 제약은 뭘 명시할지, 이런 걸 설계하는 작업이 본격화된 시기죠. 레그나 MCP 같은 도구들이 이것들을 훨씬 체계적으로 만들어줬고요.
덕분에 모델이 이제 내 코드 베이스가 뭔지 알고 답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시대였죠. 작년 한 초중순까지. 근데 여기서도 벽에 부딪혀요. 정보를 아무리 잘 줘도 그 정보로 실제 행동을 안전하게 실행할 환경 자체가 없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없었죠, 실제로도. 그래서 파일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다고 해서 그 파일을 실제로 안전하게 고치고 테스트하고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네스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등장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얘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공식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인프라 쪽에서 유명한 개발자인 미첼 해시모토가 정리해서 널리 퍼뜨린 말이에요. 에이전트는 모델 더하기 하네스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델 자체는 그냥 얼어붙은 추론 엔진 정도로 취급하자는 거예요. 안전성을 챙기는 거나 실행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거나 여러 단계를 순서대로 조율하는 것도 이전 실수를 기억해 두는 것도 이 모든 책임을 모델이 아니라 모델, 즉 엔진을 감싸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구조로 넘기자는 거죠. 그게 하네스고요. 여기 핵심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에이전트가 한번 실수를 하면 다음번에 프롬프트 한 줄을 고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실수가 구조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시스템 자체를 고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번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말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걸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막지를 묻는 거였어요. 실제로 엔트로픽이나 컬서, 구글 같은 것들이 2026년 올해 상반기 내내 이 개념을 프로덕션 표준으로 다듬어 온 게 바로 이 단계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유저 단계에서 굳이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 우리 클로드 코드나 컬서나 그런 것들에서 보면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네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네스라는 게 실제로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더 뜯어볼게요. 보통 5개 층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첫째, 도구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가 지금 뭘 볼 수 있고 어떤 도구를 호출할 권한이 있는지를 정하는 부분이에요. 둘째, 검증 루프인데요. 결과가 사람 손에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한번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고요. 셋째, 컨텍스트와 메모리. 이전에 있었던 실수나 사람이 해준 교정을 다음 시도에 실제로 반영시키는 기억 장치예요. 네 번째로 가드레일. 예산이나 권한 샌드박스처럼 뭔가 잘못돼도 그게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장치고요. 다섯째로 관찰 가능성. 지금 에이전트가 뭘 하고 있는지 사람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에요. 이 5개가 다 갖춰져야 비로소 믿고 맡길 수 있는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이론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실제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클로드 코드나 에이전트 SDK 같은 경우에는 권한 모델과 훅 시스템을 처음부터 내장해두고 여러 세션에 걸쳐서도 맥락이 끊기지 않게 이어붙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컬서는 IDE 안에 아예 규칙 파일이랑 루프 감지 기능 그리고 모델별로 다른 프롬프트 보정 로직까지 씹어놨고요. 구글 ADK도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통합 생태계를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이 3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요. 더 똑똑한 모델을 갖다 붙였다. 그거 정도가 아니라 좀 초점이 바뀌는 거죠. 그 주변 구조, LLM 모델의 주변 구조를 더 촘촘하게 짰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뢰도는 모델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여전히 성능은 LLM 자체에서 나오고 있지만요. 자, 이제 몇 주 사이에 제일 화제였던 루프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 볼게요. 별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6월 초에 그 한 줄 다시 짚어드릴게요. 이 루프 엔지니어링의 화두가 됐던 개발자 피터 스타인버거의 얘기를 다시 인용하면 코딩 에이전트한테 매번 프롬프트를 넣지 말고 그 에이전트를 계속 돌아가게 만들 루프를 설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문장이 화두가 됐던 건데 그리고 클로드 코드를 이끄는 보리스 철니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일은 낮게 프롬프트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루프를 돌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다시 검증하는 이 사이클을 그냥 시스템이 알아서 반복해서 하도록 설계하는 게 루프 엔지니어링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탠퍼드의 연구 기억나시나요?
같은 모델이라도 하네스와 루프 설계만 바꿔도 성능이 최대 6배까지 벌어진다는 그 결과요. 바로 이게 이 단계에서 실감나게 확인된 얘기예요. 자, 그럼 루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기본 뼈대는 이래요. 관찰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검증하고 다시 관찰로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이 자체는 사실 단순하죠. 근데 이 사이클이 실제로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려면 5개의 다이얼을 같이 조절해줘야 돼요. 하나는 도구, 에이전트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죠. 두 번째로는 정지 조건인데 최대 몇 번까지 반복할지, 비용 예산은 얼마나 쓸지,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 멈출지를 정해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컨텍스트 관리인데 작업이 길어질 때까지 뭘 기억하고 뭘 압축해서 버릴지 정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검증, 확신이 서지 않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결과를 실제 정답과 대조해 보는 절차예요. 다섯째, 마지막으로 가드레일인데 정해진 예산과 권한 안에서만, 격리된 환경 안에서만 실행하게 막아두는 거죠. 에이전트가 이상하게 군다면 보통 이 5개 다이얼 중 하나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새 단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이번 호출에서 모델이 무엇을 보는가를 묻고요.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그 루프와 도구, 검증을 실제로 실행하는 코드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루프 엔지니어링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는가를 묻고요. 왜 이걸 구분해야 하냐면요. 하네스에 애초에 검증 절차가 빠져 있는데 프롬프트만 계속 고친다고 해서 조용히 반복되는 실패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층의 문제인지부터 정확하게 짚는 게 바로 예, 시간 낭비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최근 얘기인 그래프 엔지니어링으로 넘어올게요. 7월 중순에 이제 똑같은 사람이 또 한 번 짧은 질문을 넘겨요. 우리 아직도 루프 엔지니어링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래프로 이제 넘어가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뷰가 엄청 이제 커졌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를 보면요. 루프 하나는 기본적으로 순차적인데 관찰, 판단, 행동, 검증이 한 줄로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가 커지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역할이 나눠서 만든 조직의 일처럼 또 서브 에이전트가 하네스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심오하게 들어간 내용이죠. 그런 순간이 되면 아예 조직이 돼버리면 루프로는 안 되는 거죠. 루프 여러 개를 서로 연결한 네트워크가 필요해지는데 그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정착이 안 됐고요. 이게 좀 더 이제 발전이 돼야 됩니다. 계속 뭔가 트렌드가 바뀌는데 핵심은 하나고 그래프 엔지니어링이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 엔지니어링을 이루는 세 요소를 보면 먼저 노드를 보시게 될 텐데요. 노드는 일하는 주체들이에요. 작업자, 검토자, 평가자,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라우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직접 승인해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고요. 엣지는 어떤 전이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실패했을 때 어디로 되돌아가지는 저 선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상태는 하나의 채팅창을 넘어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작성자 하나가 초안을 만들면 검토자 2명이 동시에 각자 다른 관점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가 종합해서 마지막엔 사람이 최종 승인을 하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워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이미 우리 알고리즘에도 있었죠. 그리고 AI 환경에서도 있었고요. 이미 쓰이고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랭그래프부터 노드와 엣지를 코드 안에서 다룰 수 있는 1급 객체로 만든 초기 프레임워크 중 하나고요.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플로우는 여러 에이전트로 이루어진 팀이 어떻게 이어지고 서로 일을 넘겨받는지를 그래프 형태로 정의하는 이벤트 기반 계층이에요. 그리고 실무에서 꽤 많이 보이는 패턴 하나가 작성자와 검토자, 평가자를 아예 각각 다른 에이전트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혼자 다 하는 에이전트보다 이렇게 나눠놓은 세 개의 에이전트 구조가 실수를 훨씬 더 잘 걸러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레임워크 이름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인데 한 에이전트가 다 처리한다고 하는 개념에서 역할을 나누는 걸로 갖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의 사이에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거죠. 그 사이에 연결을 설계한다로 옮겨간 게 바로 그래프를 도입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단계를 쭉 봤는데 이걸 관통하는 원리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 5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의 용어 개념 정도가 되고 조금씩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하네스에 같은 모델을 쓰는 게 같은 하네스에 더 나은 모델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델은 결국 하네스가 준비해 준 것만 볼 수 있고 하네스가 허락한 것만큼만 다시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5단계는 앞에 것을 지우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프를 쓰는 팀도 여전히 좋은 프롬프트, 좋은 컨텍스트, 좋은 하네스가 필요해요. 가장 크게 바뀐 건 아마 이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손이 먼저 가는 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고치자 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자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5용어는 그냥 유행어가 아니라 이 지능을 어떻게 믿고 쓸 것인가 라는 같은 질문에 대한 더 정교해지는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듣고 나서 실제로 뭘 챙기면 좋을지 4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로 실패를 구조로 고치는 습관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지 조건을 먼저 설계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관찰 가능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역할을 나누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딱 필요한 부분에 개입을 해서 AI의 효율을 높이는, 그쵸? 하네스, 루프, 그래프를 다 어떤 걸 초월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잘 챙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하나만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말씀드린 흐름들이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전부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프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비판도 꽤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상태 머신이나 오케스트레이션 그래프 같은 개념이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지적이 많아요. 실제로 유명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만든 개발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이미 있던 개념에 새 이름만 붙였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작업은 이 정도까지 필요 없다는 냉정한 조언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새로 생기고 그러는 이유는 이름의 유래가 뭐든 간에 실제로 쓰이는 방식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는 관점도 계속 달라지고요. 그 관점에 따라서 이름이 새로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 역할이 동시에 검토하고 실패는 또 정해진 경로로만 되돌아가고 제한을 걸고 작업 상태가 뭐 그쵸 유지가 되는 시스템 채팅창에 관계없이 큰 구조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고 이런 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팀에서 실제로 필요해지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왜 이런 게 필요해졌는지 우리 팀 작업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규모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저한테 문의하셔도 좋고요.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할까 해서 시작해서 무엇을 보여줄까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돌려야 될지에서 언제까지 반복을 할까 루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에서는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조직을 만들까까지 온 거고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5번 변화하면서 진화를 한 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에이전트나 자동화는 이 5단계 중에 어디쯤 와 있나요? 아직 프롬프트를 다듬는 기본적인 개념까지만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에이전트를 운용하시는지 아니면 그 여러 에이전트를 그래프로 엮는 과정까지 하고 계신지 루프를 돌리시는지 하네스는 제대로 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는데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참고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